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해설 자료, 이거 정말 흥미롭습니다. 사실 명리학이나 사주라고 하면 뭔가 좀 고리타분하고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번 자료는 그 오래된 전통 개념들을 완벽하게 현대적인 자기 발견 시스템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말 그대로 내 잠재력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시고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상상해 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타고난 재능의 크기일까요? 아니면 그 재능이 발휘되는 환경의 마찰력일까요? 우리는 흔히 재능만 엄청나게 크고 압도적이라면 무조건 성공할 거라고 믿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오늘 자료는 그 아주 오래된 착각을 보기 좋게 뒤집어 놓습니다. 쉽게 말해서 머릿속에 양팔 저울을 하나 그려보세요. 한쪽에는 크고 화려한 재능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마찰이 없는 조화로운 환경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승패를 가르는 건 압도적으로 후자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용신을 엄청나게 잘 타고났다고 해도요, 그 재능이 돌아가는 시스템, 환경에 방해꾼이 많아서 덜컹거린다면 그 엄청난 재능은 안타깝게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우리 운명의 상태를 크게 세 가지의 건축물 형태로 분류하고 있어요. 제가 운명의 3법칙이라고 이름 붙여봤는데요. 첫 번째는 결점 하나 없이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즉 성공이 보장된 무결점 상태인 성격입니다. 두 번째는 와르르 무너져버린 기둥, 설계가 단단히 꼬여버린 실패 상태인 파벽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서진 틈새를 황금으로 아름답게 메워놓은 기둥, 바로 극적인 구원의 상태를 뜻하는 구응입니다. 한자어라서 좀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이걸 우리한테 익숙한 비유로 확 바꿔볼게요. 완벽한 첫 번째 상태는 뻥 뚫린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질주하는 스포츠카너, 완벽한 조건으로 도장 쾅 찍힌 유효한 계약서랑 똑같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실패 상태는 비온 뒤 엉망이 된 진흙탕에 바퀴가 푹 빠져버린 자동차, 혹은 치명적인 하자가 발견돼서 휴지 조각이 돼버린 무효 계약서인 거죠. 느낌이 확 오시죠? 그럼 첫 번째 상태부터 빠르게 살펴볼까요? 완벽한 시스템, 성격입니다. 어떤 입력값이 딱 들어왔을 때 이 시스템 안에서 긍정적인 촉매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런 걸림돌이나 마찰 없이 말 그대로 마찰 제로 상태로 스무스하게 통과해서 다이아몬드 모양의 성공 터미널에 곧바로 도착하는 거죠. 법적으로 티끌 하나 없어서 아무도 태클을 걸 수 없는 완벽한 계약처럼 내 노력에 대한 결과물이 아주 시원시원하게 뿜어져 나오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조화입니다. 올바른 룰이 딱 잡혀있고 그걸 뒷받침해주는 든든한 자원이 있고 결정적으로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갈등이 제로일 때, 바로 이때 완벽한 안정성이 만들어집니다. 제대로 된 시스템과 자원이 충돌 없이 쫙 정렬되면 이 사람은 숨만 쉬어도 안정적인 사회적 성과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현실이 어디 항상 그렇게 꽃길만 있나요? 두 번째 상태, 시스템의 치명적 결함인 파격으로 넘어갑니다. 아까 그 매끄럽게 굴러가던 시스템에 갑자기 치명적인 버그들이 잔뜩 생겨납니다. 곳곳이 턱턱 막혀버리고 결국 결과물에 무효, 보이드라는 도장이 아주 뼈아프게 찍혀버리죠. 내가 아무리 천재적인 재능을 인풋으로 밀어 넣어도 내부에 치명적인 충돌이나 에러가 나버리면 결과는 완전히 셧다운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게 억눌리고 꼬여버린 숨막히는 위기 상태인 거죠. 이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아주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두 가지 버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반항심 대의 규칙입니다.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그 튀는 에너지가 반듯하게 잡혀있는 내 직장이나 삶의 룰을 바이러스처럼 막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원 고갈입니다. 내가 가진 파이는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너무 많은 경쟁자가 달라붙어서 내 에너지와 자원을 쏙쏙 빨아먹는 거죠. 아무리 대단한 재능이라도 이런 버그들이 활성화되면 진짜 시작도 못 해보고 차단당하고 마는 겁니다. 자, 이제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자료의 가장 극적인 반전, 세 번째 상태, 구원과 역전의 구홍입니다. 자료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사주에 병이 있는데 약이 있으면 더 크게 성공한다. 와, 이거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우리가 오늘 다루는 내용의 가장 위대한 비밀이 바로 여기 숨어 있습니다. 내 시스템의 치명적인 결함, 그러니까 병이 생겼다는 건요, 사실은 훗날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기 위해 세팅된
엄청난 무대장치를 뿐이라는 거예요. 성공의 궤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처음부터 아무 결점 없이 완벽했던 시스템은 그냥 안정적이고 평탄하게 쭉 갑니다. 나쁘진 않죠? 근데 좀 지루하잖아요. 반면에 버그 때문에 아래로 곤두박질 치면서 붕괴하던 시스템에 해결사라는 약이 딱 투입되는 순간 궤적이 어떻게 될까요? 평탄한 선을 아득히 뚫고 수직 상승해버립니다. 평범한 안정감보다 치명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거쳤을 때 역사적으로 훨씬 더 거대한 성취를 이뤄낸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 짜릿한 반전 과정을 세 단계로 딱 쪼개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시스템이 공격을 받고 붕괴 위기에 처합니다. 둘째,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숨어있던 방어 기제, 즉 해결사가 짜잔 하고 등판합니다. 셋째, 시스템이 복구되는데 단순히 예전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강력하게 업그레이드되면서 전세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실패가 오히려 더 큰 성공의 부스터가 되는 거죠. 마치 이런 상황이랑 똑같아요. 온갖 공격이 쏟아져서 방어선이 다 무너지려는 찰나에 숨겨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나타나서 모든 걸 튕겨내고 역공을 가하는 거죠. 승산이 0%인 절망적인 재판에서 막판에 아무도 몰랐던 결정적 증거를 탁 내밀어서 재판을 180도 뒤집고 통쾌하게 승소하는 겁니다. 그 카타르시스를 내 인생에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철학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걸 실생활에 적용해 볼까요? 내 시스템 진단하기입니다. 내 안의 잠재력을 파악하려면 딱 4가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첫째, 내가 가진 바탕, 내 뿌리는 무엇인가? 둘째, 그 뿌리에서 나온 나의 진짜 코어 재능은 뭔가? 셋째, 그 재능을 가로막고 내 인생을 자꾸 꼬이게 만드는 버그는 무엇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넷째, 그 치명적인 버그를 단숨에 때려잡을 해결사 캐릭터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진단 플로우를 쭉 따라가다 보면 결국 핵심은 마지막 단계에 있는 저 스패너를 찾아내는 겁니다. 고장난 곳을 수리하는 나만의 무기 말이죠. 만약 여러분이 내면을 깊게 들여다봐서 이 스패너를 발견했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강력하고 다이나믹하게 튀어오를 수 있는 아주 엘리트적인 잠재력을 가졌다는 뜻이니까요.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보겠습니다. 운명의 역동적인 본질. 우리 인생은요, 딱 한 번 그려지고 끝나는 고정된 설계도가 아닙니다. 살아 숨쉬는 인피니티 루프, 무한대 기호처럼 계속해서 다이내믹하게 순환하는 생명체에 가깝죠. 끝없는 실패인 줄 알았는데 그게 거대한 성공의 발판이 되고 영원할 줄 알았던 성공 안에 실패의 씨앗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운명은 절대 한 곳에 멈춰 있지 않아요. 오늘 살펴본 이 자료가 정말 깊은 여운을 남기지 않나요?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안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나 뼈아픈 실패의 경험들이 사실은 가장 위대한 승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완벽한 빌드업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인생의 위기 상황에서 전세를 완벽하게 역전시켜줄 여러분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진 그 해결사는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 진짜 흥미롭습니다. 고대 동양 철학인 명리학 아시죠? 오늘은 이걸 무슨 뜬구름 잡는 신비주의나 점술이 아니라 아주 철저하고 논리적인 현대 시스템 공학의 관점에서 싹 다 해부해볼 거거든요. 준비되셨나요? 바로 들어가 보죠. 흔히들 성공은 그냥 운이 좋아서야 아니면 다 타고난 팔자지 이렇게들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전통적인 운명론의 개념을 우리 한번 완전히 뒤집어 보자고요. 과연 성공이 눈먼 행운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아주 완벽하게 설계된 시스템의 결과일까요? 지금부터 도로를 달리는 최고급 고성능 스포츠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명리학에서 말하는 성격, 즉 완성된 운명이라는 게 딱 이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궁극의 재능이 그 어떤 방에도 없는 가장 완벽한 환경을 만난 상태를 말하거든요. 탁월한 무기, 완벽한 환경, 그리고 외부 간섭 제로. 이 세 가지 콤보가 딱 맞아떨어질 때 진짜 텅 빈 고속도로를 질주하듯이 엄청난 성공이 털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먼저 핵심 성공 시스템의 구조를 보고요. 그 다음 3가지 완벽한 마스터 설계도를 볼 겁니다. 원칙의 모델, 부의 엔진 모델, 위기를 권력으로 바꾸는 모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운명을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해독 알고리즘까지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격적인 해부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개념 하나만 확실히 잡고 갈게요. 바로 성격입니다.
무슨 뽀얀 안개 같은 신비주의 다 걷어내고 아주 철저하게 구조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주인공의 최강 스킬이 가장 이상적인 환경과 세팅을 만나서 결과적으로 아주 높은 사회적 성취를 확실하게 보장하는 상태. 그냥 한마디로 절대적인 구조적 정렬 상태. 이게 바로 성격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도대체 성공이란 게 어떤 구조로 작동하는지 그 해부학적 뼈대를 먼저 살펴보죠. 성공을 굴러가게 만드는 핵심 메커니즘 4가지입니다. 우선 내가 사회에서 부여받은 가장 핵심 역할인 코어 엔진이 있고요. 그 다음 이 엔진의 출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려주는 부스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공격을 막아내는 튼튼한 방어막,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에너지를 본체가 버텨낼 수 있게 해주는 구조적 기반, 즉 앵커 장치죠. 딱 이 4가지입니다. 이 톱니바퀴들이 운명 시스템의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섹션, 첫 번째 케이스 스터디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정관격입니다. 원칙과 명예, 그리고 굳건한 안정성을 구축하는 첫 번째 마스터 설계도죠. 이 단단한 건축물의 구조를 한번 쫙 분석해보죠. 가장 가운데 중심축으로 바른 규칙, 즉 정관 코어가 아주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그 주변을 나를 돕는 재물, 그리고 나를 지켜주는 문서가 완벽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 없는 요새 같은 명예의 지붕과 튼튼한 기반을 완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시스템에서 진짜 재미있는 부분은 방어 메커니즘이에요.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명예를 딱 지키면서도 재물하고 찰떡같이 붙어서 실속까지 챙기는 자기적 결합 보이시죠? 근데 이거보다 더 대박인 건 외부에서 막 태클이나 충돌이 들어와도 중간에 아주 단단한 방패막이 버티고 서서 그 충격 에너지를 100% 흡수하고 무력화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완전 물리적 차단이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 완벽한 방어막 덕분에 시스템 내부에 자잘한 에러, 즉 버그나 간섭 변수가 낄 틈이 없습니다. 아예 제로예요. 그러니까 이 설계도를 장착한 사람은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고위직에 오르면서 마치 차 하나 없는 뻥 뚫린 고속도로를 달리는 스포츠카처럼 최고 수준의 성공을 향해서 쫙 뻗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섹션, 두 번째 마스터 설계도입니다. 명리학에선 제격이라고 부르는데 한마디로 끊임없이 돌아가는 거대한 부의 순환 엔진에 대해 알아볼게요. 지금 보시는 이 무한 루프를 한번 따라가 보죠. 자, 스텝 1. 여러분의 그 멈출 줄 모르는 타고난 재능이 쉴 새 없이 막대한 재물을 찍어냅니다. 그럼 스텝 2. 그렇게 쌓인 막대한 재물들이 다시 시스템의 동력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확 끌어올리는 연료로 쓰이는 겁니다. 그야말로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자가발전 엔진 그 자체죠. 그런데 여기서 운명 설계의 진짜 핵심이 나옵니다. 태산처럼 쌓여있는 마르지 않는 금광덩어리, 즉 서방금곡이라는 엄청난 스케일의 불을 다 감당하려면 본체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엔진 용량이 그만큼 커야겠죠. 그래서 난방화국, 즉 거대한 불꽃이라는 닻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 수많은 금덩이를 싹 다 녹여서 완벽히 내 것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 압도적인 본체의 용량. 이게 바로 찐 부자들의 핵심 스펙입니다. 이 거대한 기어들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갔는지 싹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산맥 같은 거대한 스케일의 자산, 그걸 거뜬히 버텨내는 멘탈값 개인의 체력, 거기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새로운 아이디어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믹스돼서 사회적 명예로 딱 환전되는 과정. 이 완벽한 흐름이 모이고 모여서 한 개인의 날 것 그대로의 재능을 자수성가한 비즈니스 건물 그 자체로 탈바꿈시키는 겁니다. 네 번째 섹션, 모델 3로 넘어갑니다. 칠살격이라는 건데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흥미로워하는 모델이에요. 한마디로 엄청난 위기를 절대 권력으로 싹 바꿔버리는 마법의 재련소죠. 자, 극강의 위기가 어떻게 파워로 변하는지 이 용광로를 한번 보시죠. 외부에서 극심한 압박을 가해오는 거칠고 위험한 쇳덩어리가 시스템으로 확 들어옵니다. 무서우신가요? 전혀 두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 시스템 내부에는 이미 최강의 보디가드인 부스터가 떡하니 버티고 있거든요. 그 거친 쇳덩어리를 아주 맹렬하게 두들겨 패서 누구도 범접 못할 거대한 권위의 보검으로 확 재련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운명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구조에는요, 태생적으로 나쁜 요소 같은 건 없다는 겁니다. 단지 잘못 짠 코드, 그러니까 나쁜 설계만 존재할 뿐이죠. 아무리 살벌한 압박이나 치명적인 위협이 들어와도
올바른 시스템 필터 하나만 딱 거치게 만들면 그 위협적인 입력값이 완벽하게 절대적인 권력과 카리스마라는 출력값으로 180도 바뀌어서 나옵니다. 폭풍 우치는 바다를 뚫고 나가는 저 거대한 전함을 보세요. 정면으로 몰아치는 집채만한 파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험난한 파도의 갈등 에너지를 자기 추진력으로 쫙 빨아들여 버려요. 흠집 하나 없는 엔진을 풀가동시키면서 튼튼한 선체로 그 바다를 싹 평정해버리죠. 이게 바로 극적인 위기를 딛고 일어서는 영웅들의 마스터 설계도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내 운명은 도대체 어떻게 진단하냐? 이거잖아요. 마지막 5번째 섹션, 운명 해독 알고리즘입니다. 아주 실용적인 4단계 진단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이 아주 직관적인 플로우 차트 하나면 끝납니다. 이걸로 그 어떤 운명의 설계도라도 완벽하게 스캔할 수 있어요. 우리 시스템이 제대로 된 용량을 갖추고 있는지, 혹시 뒤에서 꼬인 잠재적인 버그는 없는지 아주 정확하게 체크해내는 과정이죠. 진단 스텝은 아주 심플합니다. 1단계, 내 시스템의 메인 코어, 즉 주 엔진이 뭔지 찾는다. 2단계, 그 엔진에 출력 빵빵하게 달아줄 부스터가 붙어 있는지 확인한다. 3단계, 백그라운드에서 코드를 꼬이게 만드는 치명적인 충돌이나 버그가 있는지 쫙 스캔한다. 마지막 4단계, 아무리 슈퍼카 엔진을 달아놔도 차체가 약하면 박살나잖아요. 그러니까 본체가 이 어마어마한 마력을 버텨낼 쉐시 능력이 되는지 테스트한다. 어때요? 진짜 논리적이고 깔끔하죠? 운명은 완벽한 글자의 나열이 아니라 조화로운 황금 비율이다. 이 문장 진짜 멋지지 않나요? 오늘 해설의 모든 걸 가장 완벽하게 요약해주는 말이에요. 성공이라는 건 단순히 어디서 좋다는 운이나 특성 같은 걸 막 끌어모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 전체의 절대적인 구조적 균형, 그걸 달성하는 게 핵심이라는 뜻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고급 식자재만 잔뜩 때려 넣는다고 미슐랭 요리가 나오나요? 아니죠. 정확하고 완벽한 비율로 믹스해야 최고의 맛이 푹파라는 거잖아요. 우리 삶의 시스템도 똑같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에너지가 각자의 자리에서 가장 완벽한 비율, 그 황금 비율로 딱딱 맞아 떨어지면서 작동할 때 비로소 궁극의 삶의 설계도가 짠 하고 완성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조금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늘 하루 스스로를 위해 도대체 어떤 환경 시스템을 설계하고 계신가요? 이제 더 이상 하늘에서 눈먼 행운이 뚝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건 우리 이제 그만하자고요.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 자신의 완성된 운명을 직접 디자인해 나가는 수석 건축가가 되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심층 해설, 진짜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바로 사주 병리학입니다. 흔히 사주나 운명이라고 하면 아유 그거 그냥 미신 아니야? 하고 넘기기 쉽상이죠. 근데 오늘은 완전 다르게 접근해 볼 겁니다. 마치 우리 영혼과 삶의 궤적을 쫙 펼쳐놓고 임상의학적으로 꼼꼼하게 진단하는 가이드북을 보는 것처럼 말이죠. 내 삶이 왜 이렇게 꼬이는지 논리적으로 진단하고 정확한 처방을 내려보는 시간, 지금 바로 들어가 보죠. 살다 보면 진짜 그럴 때 있잖아요. 나는 진짜 뼈 빠지게 노력했는데 결과는 척없이 부족하고 이상하게 일이 계속 꼬이는 그런 억울한 경험이요. 우린 그럴 때 그냥 내가 운이 지지리도 없나 보다 하고 자책하거든요. 하지만 오늘 자료에서는요. 이걸 단순히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운명 시스템의 절차적 하자라고 진단합니다. 도대체 내 인생 기계에 무슨 오작동이 났길래 이런 에러가 뜨는 건지 그 병리학적인 원인을 오늘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볼 겁니다. 여기서 딱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파격이라는 개념인데요. 쉽게 말해서 내 사주에 있는 가장 귀한 보물, 내 핵심 재능이 망가져버린 상태를 뜻해요. 마치 잔뜩 기대하고 탄 기차가 갑자기 탈선해버리거나 진짜 공들여 차린 저녁 만찬이 한순간에 엉망진창이 된 상황이랑 똑같죠. 분명히 나한테 정당한 권리가 있는데 서류에 치명적인 오류가 나서 그 권리를 아예 써먹지도 못하는 아주 답답한 글리치. 그게 바로 파격입니다. 자, 그럼 이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지 오늘의 목차를 짧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운명의 오류인 파격에 대해 살펴보고 두 번째, 파격의 4가지 주요 패턴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단과 처방 매트릭스를 확인한 뒤 마지막으로 무너진 운명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파트입니다. 1장,
운명의 오류, 파격, 내 사주의 절차적 하자 진단하기. 의사들이 병의 원인을 찾으려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잖아요. 사주 병리학에서도 마찬가지로 4단계의 진단 필터가 쫙 돌아갑니다. 첫째로 내 중심 기운을 대놓고 팍팍 치는 공격자가 있는지부터 찾아요. 둘째,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바른 길과 험한 길이 섞여서 혼잡해진 상태인지 보고요. 셋째, 겉보기엔 그럴듯한데 나를 꽉 잡아줄 뿌리가 없는 건 아닌지 확인합니다. 마지막 넷째는 나한테 진짜 필요한 유능한 글자가 엉뚱한 애랑 합을 해서 딴짓하고 있는 건 아닌지 체크하는 거죠. 이렇게 정확하게 병명을 격리해내야 딱 맞는 약을 지어줄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진짜 본격적인 내용입니다. 2장, 파격의 4가지 패턴, 증상과 처방전. 어떤 케이스들이 있는지 바로 보시죠. 첫 번째 케이스, 이름하여 상관견관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몸은 엄청 약한데 머리에는 아주 무거운 금관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금관은 내 명예, 규칙, 그리고 반듯한 직장을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불꽃을 뿜는 반항의 망치가 확 날아와서 이 아름다운 금관을 가차없이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내 안에 숨어있던 성급한 반항심이 튀어나와서 윗사람이랑 들이받고 구설수 오르고 내가 공들여 쌓은 탑을 다 무너뜨리는 거죠. 한마디로 직장 생활이 생지옥이 되는 진짜 심각한 증상입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망치가 불을 뿜으면서 내 금관을 다 부수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당연히 아니죠. 이때 필요한 완벽한 처방전, 바로 물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인성이라고 하는 수기운인데요. 이 차분하고 시원한 물이 싹 들어가주면 맹렬하던 불길이 칙 하고 단번에 제압됩니다. 욱하는 성질이나 삐딱한 반항심이 가라앉고 대신 지혜와 인내심이 싹 트는 거죠. 그렇게 되면 비로소 여러분의 소중한 명예와 직장이 안전하게 보호받게 되는 원리입니다. 두 번째 병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숨막히는 긴장감이 도는 군겁쟁제라는 패턴이에요. 내가 진짜 고생해서 금광을 찾고 엄청나게 큰 금괴를 딱 했단 말이죠.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수십 명의 경쟁자들이 곡괭이를 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거예요. 돈은 분명히 버는 것 같은데 나가는 구멍이 더 많아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상황이죠. 특히 이런 분들이 동업을 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배신당하고 돈 뜯기고 그야말로 내 금괴 하나 두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게 되는 끔찍한 증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 눈여겨봐야 할 게 바로 이 처방입니다. 곡괭이 들고 덤비는 그 수많은 경쟁자들의 열기를 확 식히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여기서도 아주 강력한 물이 필요해요. 물로 불길 같은 경쟁자들의 기선을 제압하고 동시에 후끈 달아오른 열기를 쫙 식혀줄 젖은 흙까지 더해주면 내 금괴가 완벽하게 지켜집니다. 이걸 현실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동업은 무조건 피하시고요. 내 재산을 남들이 뺏어가지 못하게 현금 말고 문서나 부동산으로 딱 묶어두는 그런 훌륭한 지혜를 발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케이스는 뭘까요? 재극인이라는 건데요. 이건 듣기만 해도 참 비극적이에요. 나의 고결한 학문, 양심, 도덕을 뜻하는 아주 밝은 횃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위로 거대한 탐욕의 쓰나미가 확 덮치기 직전인 상황입니다. 머리 맑게 공부하고 연구해야 할 선비가 당장의 얄팍한 돈벌이나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양심을 저버리는 거죠. 돈이랑 명예 사이에서 진짜 끝도 없이 갈등하다가 결국 스스로 자기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되는 아주 뼈아픈 재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이 무서운 쓰나미 앞에서 그냥 휩쓸려 가야 하냐? 다행히 살 길이 있습니다. 바로 나무예요. 아주 튼튼하고 생명력 강한 나무가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그러니까 통관 역할을 딱 해주는 겁니다. 이 나무가 나한테 밀려오는 거대한 물, 즉 재물의 기운을 쫙쫙 흡수한 다음에 그걸 다시 내 명예의 횃불을 밝히는 땔감으로 써버리는 거예요. 당장의 얄팍한 이익에 안 흔들리고 길게 멀리 보면서 중용을 지키면 그 위험했던 재물이 오히려 내 명예를 더 눈부시게 만들어주는 아주 완벽한 브릿지가 되는 겁니다. 진짜 기가 막히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질병, 도식입니다. 땅에 아주 생명력이 넘치는 튼튼한 나무 한 그루가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이 나무는요, 내 밥그릇, 활동력 그리고 내 건강을 뜻해요. 근데 갑자기 사방에서 날카롭고 시퍼런 도끼들이 날아와서 이 소중한 나무를 사정없이 찍어내립니다. 이 도끼가 뭐냐면요,
아, 이거 하다가 망하면 어쩌지? 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부정적인 잡념들, 과도한 걱정의 감옥이에요. 처음엔 의욕 넘치게 시작했다가 금세 지레 겁먹고 포기해버리면서 삶의 활력을 몽땅 잃어버리는 증상입니다. 사방에서 날아오는 이 무시무시한 도끼들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아주 확실한 치료제가 있습니다. 바로 불입니다. 뜨거운 불기운이 확 들어가면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차갑고 날카로운 쇠도끼들이 그냥 흐물흐물 부드럽게 녹아내려요. 완전 무장해제가 되는 거죠. 이 불기운은 현실적인 이익이나 눈에 보이는 결과를 뜻하는데요. 그러니까 방구석에 앉아서 걱정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야, 이게 진짜 돈이 되는 일인가? 하고 아주 현실적으로 따져보고 몸을 밖으로 움직이잖아요. 사람들도 만나고요. 그럼 그제야 나의 나무가 도끼의 위협에서 벗어나서 쑥쑥 자라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은 3장입니다. 진단과 처방 매트릭스, 마스터 치료 계획을 볼 차례네요.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방금까지 우리가 본 그 복잡했던 4명의 파괴자들 있죠? 내 명예를 부수는 반항심, 내 돈을 뜯어가는 경쟁자, 내 양심을 삼켜버리는 무력, 그리고 내 활동력을 싹둑 잘라버리는 잡념. 이것들이 어떻게 제압되는지 이 매트릭스 표 하나에 아주 우아하게 싹 정리가 됩니다. 물, 젖은 흙, 나무, 불. 이 정확한 치료제들이 각 증상에 딱딱 매칭되어 있죠. 인생 살면서 뭔가 턱턱 막힐 때 지금 내가 어떤 파괴자한테 공격받고 있는지 딱 파악만 하면 나는 지금 이 약을 구해야겠구나 하고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완전 마스터키 아닙니까? 드디어 마지막 4장입니다. 무너진 운명 극복하기, 폭발적인 잠재력 끌어내기. 들어라 보죠? 이 지점에서 아주 엄청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주 명리학의 꽃이라고도 들리는 철학, 패중유성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 실패와 절망 한가운데서 피어나는 엄청난 성공을 뜻해요. 여러분, 내 사주가 파격이다, 망가졌다고 해서 절대 인생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억눌리고 고통받던 시간 동안 에너지가 내면에서 무섭게 응축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마침내 내 운명에서 아까 그 딱 맞는 약을 만나는 순간 억눌렸던 잠재력이 화산 터지듯이 솟구치면서 운명이 대역전 됩니다. 처음부터 온실속 화초처럼 평탄하게 산 사람들보다 훨씬 진짜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한 성취를 이루는 기적이 바로 이 순간에 터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이 기적을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실천할 수 있는 딱 3가지 룰이 있습니다. 첫째, 나를 옥죄는 저 방해꾼을 싹 치워줄 그 운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실력을 날카롭게 갈고 닦으면서요. 둘째, 내 사주의 약점을 쿨하게 인정하고 욕심부리거나 쓸데없이 남이랑 부딪히는 걸 스스로 꽉 통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나한테 유리한 기운을 전력적으로 써먹는 거예요. 도끼 같은 잡념이 문제라면 아예 돈 버는 현실적인 일에 확 뛰어들고, 경쟁자가 문제라면 재산을 부동산 문서로 싹 묶어버리는 식으로 방어하는 거죠. 할 수 있겠죠? 일본 예술 중에 킨츠기라고 아시나요? 산산조각난 도자기를 금가루로 아름답게 이어붙이는 건데요. 운명이 망가졌다는 건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로 끝났다는 사형 선고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어떤 무기를 꺼내 들어야 할지, 어떤 늪을 피해서 가야 할지를 가장 정확하게 짚어주는 내 인생 전용 초정밀 내비게이션이에요. 내 상처난 곳에 나만의 치료제를 착 바르고 일어서는 순간 그 상처 자국은 여러분을 세상 그 누구보다 눈부시게 빛나는 황금빛 도자기로 만들어줄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심층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살면서 겪으셨던 그 뼈아픈 실패, 그 깊은 절망감들이요. 혹시 그게 사실은 우주가 여러분에게 빨리 너만의 궁극적인 치료제를 찾아 라고 온몸으로 외치던 가장 강력한 신호등 아니었을까요? 인생에서 만나는 턱이나 장애물들을 나를 잡아뜨리려는 함정으로 보지 마시고 내 안에 폭발적인 잠재력을 터뜨리기 위한 정밀 진단 과정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꼬인 운명을 시원하게 풀어내는 멋진 나침반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진짜 흥미로운 자료는 바로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백그라운드 시스템, 명리학의 사주 설계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살다 보면 진짜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말 그대로 성공의 문턱까지 다 갔는데
진짜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였는데 마지막 순간에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모든 게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분들 말이죠. 흔히들 다 된 밥에 재 뿌린다고 하잖아요. 오늘 살펴볼 이 분석 자료는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그 숨겨진 진짜 이유를 아주 명쾌하고 시스템적으로 해독해 줍니다. 정말 흥미진진하니까요. 끝까지 귀 쫑긋 세우고 따라와 주세요.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 기막힌 상황부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겉보기엔 진짜 완벽한 성공을 거뒀어요. 끈질긴 법정 다툼 끝에 내 정당함을 인정받아서 아주 완벽한 승소 판결문까지 받아낸 거죠. 여기까지가 바로 즉 성공이라는 달콤한 환상입니다. 그런데 너무 기쁜 마음으로 배상금을 딱 챙기려고 금고를 열었는데 맙소사, 텅텅 비어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싹 다 빼돌린 거죠. 결국 내 손에 실제로 쥐어지는 이익은 단 1원도 없는 이 뼈아픈 현실. 이게 바로 내 사주 시스템 속에서 보이지 않게 암약하던 방해꾼, 귀신이 제대로 한 건 터트린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흐름으로 이 미스터리를 풀어나갈지 짧게 어젠다만 짚고 넘어갈게요. 1번 허울뿐인 성공의 정체, 2번 내 안의 방해꾼 찾기, 그리고 3번 무너진 명예, 4번 흉기가 된 잭팟, 5번 휴지 조각이 된 자격증이라는 세 가지 케이스를 짚어보고요. 마지막으로 운명을 바꾸는 세 가지 철학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성중요패, 허울뿐인 성공의 진짜 의미를 알아보죠. 자료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 기막힌 현상을 성중유패라고 부릅니다. 한자라서 살짝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뜻은 직관적이에요. 말 그대로 성공하는 그 과정 한가운데에 아주 치명적인 실패가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사주의 뼈대, 그러니까 격국이 기가 막히게 잘 갖춰져서 와, 이번엔 무조건 대박이다 싶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귀신이라는 나쁜 방해꾼 글자가 불쑥 나타나서 마지막 순간에 밥상을 시원하게 엎어버리는 거죠. 윤기절절 흐르는 완벽한 밥상에 누군가 재를 훅 뿌려버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진짜 허탈하지 않습니까? 이 구조적인 모순이 왜 생기는지 이해하는 게 오늘 분석의 첫걸음입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내 사주 속 방해꾼 찾기 프로세스입니다.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내 사주 속 방해꾼을 찾아내는 4단계 프로세스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내 사주에서 가장 귀하게 쓰이는 핵심 주인공, 용신을 찾습니다. 둘째, 그 주인공을 사정없이 때리거나 꽁꽁 묶어버리는 천적, 즉 방해꾼이 누구인지 탐색하는 거죠. 셋째, 이 방해꾼이 도대체 어디 숨어 있는지 위치를 파악합니다. 내 주인공 바로 옆에 딱 붙어 있을수록 타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마지막 넷째, 대운이나 세운 같은 운의 흐름을 체크합니다. 평소엔 조용하던 방해꾼이 운의 흐름을 타고 강력하게 진입할 때 바로 그 성중요패가 발동하기 때문이죠. 다 이긴 게임에서 막판에 뒤통수 맞지 않으려면 이 녀석이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세 번째 파트, 본격적인 첫 번째 진단 케이스입니다. 무너진 명예. 명리학에서는 이걸 상관견관이라는 용어로 부르는데요. 아주 귀하게 우뚝 선 정관, 즉 나의 출세와 명예를 상징하는 눈부신 보석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완벽하죠? 그런데 아플싸, 그 주변을 반항심과 구설수를 뜻하는 붉고 뜨거운 불길, 즉 상관이 겹겹이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아름다운 보석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 뜨거운 불길에 속절없이 녹아내리고 맙니다. 실력은 정말 너무 뛰어나고 마침내 높은 자리까지 올랐는데 본인의 오만한 태도나 욱해서 내뱉은 말실수 아니면 무심코 올린 거친 SNS 글 하나가 그 공들여 쌓은 탑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진짜 주변에서 종종 보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무서운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운명의 설계도라는 게 꽤 정교해서 이런 치명적인 오류를 막아줄 숨겨진 방어 기제를 꼭 하나씩 만들어 두거든요. 여기서 그 파괴적인 불길을 싹 식혀주는 차가운 물, 이른바 자수의 역할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구설수와 충동의 불길을 이 차갑고 이성적인 물이 쏴 하고 식혀주는 거죠. 여기서 이 물이 뜻하는 게 뭐냐? 바로 인성, 그러니까 깊은 공부, 전문적인 자격증, 그리고 세상을 향한 지혜를 의미합니다. 치명적인 말실수로 내 명예가 끝장날 뻔한 위기를
끊임없는 내면의 수양과 진짜 실력, 그리고 지혜를 통해서 완벽하게 방어해낼 수 있다는 아주 명쾌하고 멋진 해결책입니다. 네 번째 파트, 두 번째 진단 케이스입니다. 이번엔 좀 섬뜩합니다. 흉기가 된 잭팟. 여러분,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게 오히려 내 목숨을 노리는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면? 믿어지시나요? 이 무시무시한 순환고리를 명리학에서는 재생살이라고 부릅니다. 사업이 막 대박이 나서 어마어마한 부를 끌어모았는데 그 재물의 기운이 나를 풍요롭게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거대한 나무, 즉 칠살에 영양분을 콸콸 공급해버리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돈을 벌면 벌수록 예기치 못한 끔찍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거나 감당 안 되는 스트레스로 건강이 그야말로 완전히 박살나버리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내가 터트린 인생의 잭팟이 나를 찌르는 날카로운 흉기로 돌변해버리는 정말 소름 돋는 성중요패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살벌한 상황은 대체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처방전은 바로 아주 단단하고 예리한 도끼, 명리학에서 말하는 신금에 있습니다. 이것은 식신이라고 불리는 성분인데요. 쉽게 말해 남들은 절대 못 따라하는 나만의 독보적인 기술, 날카로운 전문 지식,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 육체적인 건강을 뜻합니다. 돈 좀 더 벌어보겠다고 무리하게 사업을 마구잡이로 확장하는 대신에 일단 멈추고 내 체력부터 보충하는 게 정답이라는 거죠. 내 전문성을 아주 날카롭게 갈고 낚아서 나를 찌르려고 막 자라나는 저 위험한 칠살나무의 잔가지들을 쳐내버려야 합니다. 돈보다 내 몸, 내 생존이 먼저다. 이게 바로 운명이 보내는 진짜 강력하고도 절실한 경고 사인입니다. 다섯 번째 파트, 세 번째 진단 케이스입니다. 바로 휴지 조각이 된 자격증이죠. 여기 정말 아까운 글자들의 얽힘인 갑기합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학문적인 재능도 진짜 뛰어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훌륭한 자격증이나 귀한 문서를 뜻하는 인수를 떡하니 가지고 태어났어요. 스펙이 장난이 아닌 거죠.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귀하디 귀한 글자가 하필 주변에 얼쩡거리는 흙의 기운, 그러니까 돈이나 다른 세속적인 유혹과 눈이 딱 맞아서 찰싹 결합해버린 겁니다. 현실로 치면 어떤 상황이냐면요. 진짜 유능한 참모나 특급 전문가가 자기 본분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주변의 달콤한 금전적 유혹이나 엉뚱한 딴짓에 완전히 한눈을 팔아버린 거예요. 아무리 기가 막힌 국가대표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서랍 속에서 먼지만 쌓이는 휴지 조각으로 전락해버리는 진짜 혀를 차게 만드는 안타까운 상황이죠. 특히 이런 구조가 무서운 게 무서운지 아세요? 이게 55세 이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들면 진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겁니다. 흔히 묘유충이라고 부르는 건강과 안정성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딜레마가 찾아오거든요. 말년에도 돈 벌 기회는 자꾸 눈에 아른거리는데 그걸 쫓으려다간 날카로운 칼날이 내 뼈와 신경계를 삭독 베려버리는, 즉 건강을 잃게 되는 아슬아슬한 형국인 겁니다. 무리하게 또 뭘 버리려고 하다간 훅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처방전은 중심을 묵직하게 잡아주는 술토라는 기운입니다. 밖으로 돈 냄새 쫓아다니지 말고 오랫동안 함께해온 진짜 배기 친구들, 깊은 인연들과 술 한잔 기울이면서 갈등을 풀고 내면의 평온을 다져라. 이게 바로 흔들리는 말년의 위기를 꽉 잡아주는 핵심 비결입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케이스를 쫙 살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만 딱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공들여 쌓은 반듯한 명예는 거친 입과 오만한 반항심에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요. 차고 넘치는 막대한 재물은 오히려 내 건강을 치거나 무서운 소송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피땀 흘렸던 귀한 자격증은 주변의 달콤한 유혹에 홀딱 빠져서 쓸모없는 휴지 조각이 돼버리죠. 겉보기엔 그럴싸한 완벽한 성공이지만 사주 속에 딱 숨어있는 그 방해꾼들 때문에 결국 실속은 하나도 없는 빈 껍데기가 되어버리는 이 세 가지 위협, 이제 머릿속에 아주 명확히 그려지셨죠? 드디어 마지막 여섯 번째 파트입니다. 이 방해꾼들을 다스리고 내 운명을 바꾸는 세 가지 철학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정말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사주명리학이라는 건 결코 내 팔자는 여기까지구나 하고 찌그러져 있으라고 가르치는 숙명론적인 학문이 절대 네버 아닙니다. 내 사주 안에 톱니바퀴 같은 글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서로를 돕고 또 어떻게 회방을 놓는지 그 정교한 메커니즘만 딱 이해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모든 뼈아픈 패배 속에서도 반드시 그 숨겨진 해결의 열쇠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불길을 식히는 지혜, 나를 찌르는 나쁜 나무를 싹둑 쳐내는 전문성, 그리고 흔들릴 때 나를 잡아주는 오랜 인연들. 우리가 이 열쇠들만 잘 활용하면 내 인생 최대의 위기를 그 어떤 것보다 훌륭한 기회로 완벽하게 탈바꿈시킬 수 있다는 거죠. 구조를 꿰뚫어 보면 우리는 충분히 운명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자료에 나온 문장 중에 제가 진짜 감탄했던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께도 꼭 아주 큰 소리로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운명은 정해진 결말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시스템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설계도입니다. 와, 진짜 멋진 통찰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어디서 정해놓은 각본대로 질질 끌려가는 엑스트라가 아니에요. 이 복잡다단한 설계도를 내 손에 꽉 쥐고 적극적으로 위험을 찾아내 관리하고 뚝딱뚝딱 보수해 나가는 위대한 건축가들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분석의 결론은 우리의 설계도를 흔들림 없이 받쳐줄 3가지 철학적 기둥을 제시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첫째는 자기객관화입니다. 내 사주 속의 방해꾼, 다시 말해 나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뭔지 눈 딱 뜨고 정확히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는 내실 다지기예요. 성공의 문턱이 보인다고 흥분해서 가속 페달을 막 밟을 게 아니라 잠깐 멈춰서 브레이크가 잘 듣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무리한 확장보다는 내 건강 챙기고 내 전문성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게 무조건 먼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절대적인 겸손입니다. 다 차려진 완벽한 밥상을 엎어버리는 건 결국 상황이 아니라 나 자신의 오만이거든요. 내 성공이 끝까지 맑고 깨끗하게 유지되길 바란다면 그 최고의 무기는 언제나 겸손이라는 사실. 이거 하나만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 흥미진진한 분석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그 훌륭한 운명 설계도 안에는 지금 이 순간 도대체 어떤 숨겨진 방해꾼이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욱해서 튀어나올 준비를 하는 오만한 말실수일까요? 아니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돈에 대한 탐욕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내 소중한 재능을 썩히게 만드는 주변의 달콤한 유혹들일까요? 오늘 이 설명이 여러분 자신만의 그 보이지 않는 방해꾼을 탓 찾아내서 아주 지혜롭게 컨트롤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끝까지 집중해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설에서 다뤄볼 주제 진짜 흥미롭습니다. 명리학이라는 아주 오래된 시스템 안에 숨겨진 이른바 극적인 반전 메커니즘을 파헤쳐 볼 거거든요. 이걸 패중유성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완전히 붕괴돼서 망할 뻔한 시스템이 어떻게 다시 재건되어서 이전보다 아주 훨씬 더 거대한 성공을 거머쥐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완벽하게 덮어쓰는 운명의 건축학,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바라는 건 흠집 하나 없는 완벽하고 매끈한 구슬 같은 삶이잖아요. 온실 속 화초처럼요. 그런데 오늘 자료에서 진짜 강조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현실 세계에서 압도적인 회복력을 뽐내며 엄청난 성취를 이뤄내는 건 오히려 금빛 충포로 단단하게 이어붙여진 구슬이라는 거죠. 치명적인 위기를 겪고 그 상처를 이겨낸 흔적이 오히려 시스템을 가장 강력하게 묶어주는 결속력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오늘 다룰 내용의 핵심 내비게이션 빠르게 짚고 넘어갈까요? 완벽함과 흉터의 차이부터 시작해서 위기 역전의 4단계 알고리즘, 3가지 승리의 아키타입, 숨겨진 환경 변수, 그리고 마지막 진정한 조화까지 바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섹션입니다. 완벽함 대 흉터. 완벽함에 대한 정의를 완전히 새로 써보겠습니다. 패중유성, 한자 그대로 풀면 패배하는 와중에 성공이 있다는 뜻이에요. 내 삶을 굴러가게 하는 기반에 아주 치명적인 병이 생겨서 진짜 다 무너질 뻔했는데 그때 기적처럼 그러니까 구원투수가 등판하는 구조입니다. 병이 생겨서 죽을 뻔했지만 확실한 치료제가 투입되면서 오히려 면역력이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는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딱 맞습니다. 두 번째 섹션, 위기 역전 4단계 알고리즘. 본격적으로 반전 구조를 찾는 법을 알아볼게요. 이 부분이 오늘 해설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데요. 개인의 사주 안에서 이 패중유성 구조를 대체 어떻게 찾느냐, 딱 4단계로 정리됩니다. 첫째, 병을 발견하라.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를 무너뜨리려는 방해꾼을 먼저 찾아냅니다. 둘째, 약을 탐색하라. 그 방해꾼의 힘을 쫙 빼버릴 구원투수가 내 사주 안에 있는지 찾는 거죠. 셋째, 네트워크 확인. 이 치료제가 방해꾼 옆에 딱 붙어서 즉각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봅니다. 마지막 넷째로 이 과정을 통해 최종적인 성패의 규모를 판단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1단계에서 삐용삐용 울렸던 그 위기 경보, 즉 병이 깊고 치명적일수록 어떨까요? 놀랍게도 마지막 4단계에서 두드리는 성공의 스케일이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겁니다. 그냥 평온하고 밋밋하게 사는 시스템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전화위복의 에너지가 바로 이 프로세스를 거치며 터져나오는 거예요. 대박이지 않나요? 세 번째 섹션, 위기 역전의 3대 아키타입. 이 이론이 현실 세계라는 치열한 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시죠. 승리를 가져다주는 세 가지 아키타입이 있습니다. 명예를 방어하는 철벽 수비, 적의 에너지를 뺏어오는 자본 흡수, 그리고 혼란을 싹 치워버리는 경로 필터링. 이거 사실 현대사회의 아주 악의적인 소송전이나 피 튀기는 기업 간의 적대적 M&A랑 구조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부터 볼까요? 철벽 방어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명예나 직장을 짓밟으려고 아주 치명적인 소송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진짜 눈앞이 캄캄해지는 엄청난 병이 발생한 상황이죠. 나를 집어삼키려는 공격이 날아올 때 든든한 방패 하나가 첩 하고 등장합니다. 나를 돕는 스승일 수도 있고 결정적인 법적 문서일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나를 구하는 약입니다. 이 구원투수가 공격이 도달하기도 전에 완벽하게 법리적 방어막을 쳐버려서 상대방은 아예 공격할 엄두도 못 내고 꼬리를 내리게 됩니다. 이 위기 덕분에 오히려 내 권위가 수직 상승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아키타입, 이거 진짜 매력적이고 공격적입니다. 단순한 방어를 넘어서 아예 적을 내 투자자로 만들어버리는 케이스예요. 경쟁자가 내 자산을 집어삼키려고 막 떼거리로 몰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적의 무시무시한 에너지가 막 밀려오는데 중앙에 있는 나의 압도적인 재능과 기술력이라는 보석을 통과하는 순간 이 적대적인 에너지가 완전히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내 돈을 뺏으려던 도둑들이 내 훌륭한 재능에 완전히 홀려서 오히려 내 금고를 빵빵하게 채워주는 파워풀한 동력으로 변신하는 거예요. 피 흘리는 소송 대신에 압도적 기술력으로 경쟁사를 거액의 투자자로 둔갑시키는 극적인 타결. 이게 바로 두 번째 패준율성의 묘미입니다. 세 번째 아키타입은 너무 혼란스러워서 이도저도 못할 때 어떻게 깔끔하게 승리를 쟁취하느냐에 대한 겁니다. 길이 두 갈래로 나뉘어서 정말 멘붕이 온 상황 다들 겪어보셨을 텐데요. 이럴 땐 사주 안에 숨어있던 강력한 자석 같은 구원 메커니즘이 등판합니다. 글자 하나가 강력한 자석으로 돌변해서 나를 헷갈리게 하던 그 꼬불꼬불하고 나쁜 길을 찰싹 붙여서 통째로 폐기 처분해버리는 겁니다. 인생에서 제일 혼란스러운 시기에 결정적인 증거 하나가 나타나서 엉킨 징점을 싹둑 자르고 쭉 뻗은 황금빛길, 즉 통쾌한 승소 판결문만 내 손에 딱 쥐어주는 그런 구조인 거죠. 네 번째 섹션입니다. 숨겨진 환경 변수. 진짜 승패를 가르는 보이지 않는 열쇠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눈에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전체 시스템의 명운을 쥐고 있는 세 가지 물리적 축이 있습니다. 첫째, 통근. 내 힘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 둘째, 조후. 시스템 전체의 온도 밸런스. 그리고 셋째, 합충. 에너지를 하나로 묶거나 서로 충돌시키는 보이지 않는 자기장.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끝내주는 구원투수가 나타났다고 해도요, 첫 번째 축인 뿌리가 깊지 않으면 적한테 그냥 바로 먹혀버립니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또 두 번째 축인 온도 조절에 실패하면 시스템 전체가 꽁꽁 얼어붙거나 아예 녹아내려 버립니다. 이게 단순히 운이 좋네 나쁘네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입체적인 환경 변수들이 삼박자가 딱딱 들어맞아 조여만 비로소 진정한 다이아몬드, 완벽한 역전승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아주 무서운 함정이 하나 나옵니다. 논리적으로는 소송에서 완벽하게 이겼는데 현실에서는 내 손에 떨어지는 돈이 1원도 없는 아주 기가 막힌 상황 말이죠. 방금 얻어낸 승리를 물 한 방울이라고 쳐볼게요. 그런데 그 아래 시스템 전체가 뭡니까? 완전 펄펄 끓는 용광로, 불바다인 거예요. 기껏 맑고 투명한 명예를 얻어냈는데 환경 자체가 불바다니까 이기자마자 그 명예가 그냥 싹 증말해버리는 겁니다. 소송은 이겼는데 상대가 이미 재산을 다 빼돌려서 받을 돈이 없는 텅 빈 승리인 거죠.
이 함정을 피하려면 반드시 적절한 시기에 이 열기를 식혀줄 냉각수가 개입해줘야 합니다. 실력으로 승리를 거머쥐어도 그걸 완성하는 타이밍과 환경의 조화가 얼마나 절대적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진정한 조화. 상처를 이겨낸 흉터가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이유를 정리해보죠. 명리학에서 말하는 운명의 진정한 조화란 온실 속에서 비바람 한 번 안 맞고 자란 무결점 상태가 절대 아닙니다. 내 시스템이 산산조각 나는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나를 살려낼 단 하나의 글자, 단 한 병의 구원투수를 기어코 찾아내서 내 최고의 무기로 갈고 닦는 그 치열하고 역동적인 과정, 그 자체가 바로 조화입니다. 저 금빛 흉터가 왜 훈장처럼 빛나는지 이제 아시겠죠? 과거 적천수라는 문헌에 이런 아주 기가 막힌 구절이 나옵니다. 병이 깊으나 약이 있으면 더욱 귀하게 된다. 내 삶의 결함과 위기가 치명적일수록 도리어 그것을 극복해냈을 때 나를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폭발적인 성취로 이끄는 가장 고유한 동력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찬찬히 돌아볼 차례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유독 괴롭히고 있는 치명적인 결핍, 그 깊은 병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 붕괴될 것 같은 위기 한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운명을 확 뒤집어주고 가장 든든한 무기가 되어줄 숨겨진 약, 당신만의 구원투수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 답을 찾아내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도 엄청난 스케일의 패중요성이 시작될 겁니다.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통찰이 여러분만의 해답을 찾는 데 큰 힌트가 되었길 바라면서 전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